네, 안녕하세요. 문고현입니다. 오늘 인삼 버섯 원예시설 세터 할 차례고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었어요. 그래서 농업서 순서랑은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학습하시기 편하시라고 비슷한 아이들끼리 조금 묶어서 세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보표에 올렸지만 그 인삼의 보상 방법, 굳이 뭐 사실 뭐 인삼 회관임시설의 보상 방법까지는 시험범위 논외라서 뺐고요. 보상하는 손해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태풍, 가풍, 북중, 침수, 폭설, 화재, 우박, 냉해, 폭염, 회관임시설은 자연재 조수의 화재이고요. 그거까지 적으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인삼작물에 보상하는 재해, 그리고 그 재해의 정의,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태풍, 뭐 강풍, 집중호우, 침수, 폭설, 화재, 우박, 냉해, 폭염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방법서에는 뭐 정확하게 수치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폭염, 무더운, 뭐 더위로 인한 재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약관에는 노무원이 지금 약관을 참조하라고 올려놔서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하게 참조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다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렵지만 이 인삼에서의 자연재해, 그러니까 뭐 집중호우 같은 경우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라든가 뭐 폭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침수는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 뭐 이런 것들이요. 냉해, 뭐 최저기온 0.5도 이하의 참기온, 뭐 폭염 같은 경우에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인삼 잎에 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이런 좀 디테일한 것들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알고 계시는 게 혹시나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외우시지 마시고요. 외울 거 많으시니까 요거는 좀 써두시고, 써두신 뒤에 8월 한 말쯤 한번 보시면서 조금 챙겨두시는 게, 혹시나 모르니까요. 약관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어서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7번이에요. 감가상각, 재배시설 감가상각, 잔가율, 뭐, 그다음에 재정가 산출식 쓰는 문제인데요. 뭐, 업무방법서처럼 설치 시기, 뭐, 시공 방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럼 구분해서 외우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답안에 있는 것처럼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거를 뭐, 외우시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시고 자기 식대로 좀 녹여서 많이 좀 본인의 방식으로 많이 좀 써보시는 연습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의 문제가요. 뭐 설치 시기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가요. 그다음에 뭐 설치 재료에 의한 뭐 감가상각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각각 쓰시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무슨 기준으로 뭐 이렇게 좀 보시되,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뭉뚱그려서 뭐 준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도 구분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분, 시기, 그다음에 재료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5번이에요. 원예 시설에 시설 작물이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되는 조건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그 지금 현재로서 이제 손해 평가사가 원예 시설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원예 시설 평가하지는 않아요. 손해사정 법인이 좀 구조체라든가 좀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 축사까지 포괄가입된 돼지나 뭐 가금류를 평가사가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이치예요. 개별가입인 소만 지금 평가를 하는 것처럼 시설도요. 아직까지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조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설을 평가를, 예전에는 이제 작물만 피해를 입고 시설이 멀쩡한데 그 안에 있는 작물만 피해를 입었으면 보장이 안 되는데요. 그걸 구분을 해놨어요. 시설이 되게 멀쩡한데 그 안에 있는 작물만 피해를 입은 경우 흔치는 않지만요. 그 안에 있는 작물만 피해를 입은 경우 이제 평가사가 시설이 아니니까 평가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원예시설에 이제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물론 손해사정 법인에 취업한 손해평가사는 시설 평가를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중요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그 조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작물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시설에 있을 작물이 보상한 손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되는 조건. 이 조건에 해당돼서 작물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 평가사도 일반 뭐 협회에 있는 평가사도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열렸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한번 통합기본치가 나오기에도 되게 적당한 양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요. 이거는 이제 사정법인들, 손해배상 법인에 취업한 손해평가사들 혹은 사정법인에서 당연히 시설물에 이제 직접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하는 경우고요. 아니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서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요. 이런 경우는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반 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고요. 실작물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조체가 피해가 없으면 애초에 보상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생각보다 꽤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되게 평가사에게는 그래서 이거는 좀 챙겨 주십사 해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꼭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22번입니다. 김범래 씨가 딸기를 재배하네요. 하우스가 이제 고지되다 보니까 뭐 침수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수의연보부장 특별약관에 가입을 했고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김범래 씨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구하고 산식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보험료는 시설물, 부대시설은 아니고요. 시설물에 한다고 하네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왔지만 예상해보면요. 뭐 한 2월 2일 날 가입을 해서 6월 한 27일까지 가입을 했다고 예를 들면요. 그러면 3월 2일 1개월, 4월 2일 2개월, 5월 2일 3개월, 6월 2일이 4개월이고 그 플러스 25일 있으니까 5개월, 5개월 동안 가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냥 한번 써 두시고요. 뭐 이게 뭐 2월 3일, 6월 25일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5개월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지를 캐치를 하시고요.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보험료 구하는 산식을 한번 써보세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그 다음에 보험료율에서 뭐 지금 이거 보면 허용소설심 및 허용풍속의 지역별 내재 형성의 기준의 120% 이상 2종이니까요. 0.8이네요. 0.8 보험료율 상태로 0.8을 보험료율에 곱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요율 적용 지수가 5개월까지니까 0.6에 2월, 3월, 6월이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2월, 3월, 6월이 들어있으니까 4월, 5월, 10월을 제외한 2월, 3월, 6월이 들어있으니까 각 10%씩 총 30% 가산 곱하면 되죠. 총 30% 가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재위험 보장수준별 위험률이 있네요. 거기에 보장수준별 위험률이요. 보장수준별 위험률도 곱해야 되고 그리고 수재위험 부보장이니까 90%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이기 때문에 0.1을 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0.1이고요. 보장수준별 위험률이 70%니까 0.7, 보험가입 금액은 1억 원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이 조건, 이 자료들은 자료나 조건들이 여러분 막 쭉 있으면 굉장히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조건들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아요. 이것 여러분들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와 단서입니다. 이게 오히려 적을수록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많으면 오히려 문제 풀기 수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쓰시고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거기에 알맞게 대입만 하시면 쉽게 풀리니까요. 계산 문제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번도 작년에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 부분이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뭐 혹시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나올 연이 연달아서 또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나왔었지만 또 안 나온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도 한번 써보시면서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27번 그 인수제한 재직밀도에 관한 문제예요. 네, 인수제한 재직밀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또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수박밥 메로나 하면서 만들었던 그 암기 요령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요 암기 요령은 제 손사무 카페에 올려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거로 암기하시고, 배추가 3,000원 네, 이런 것들 뭐 있어요. 이제 좀 바뀌었는데, 네, 그 부분만 여러분들 좀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치값 해가지고 왜 무배추 3,000원 제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무료 강의에 멍고의 무료 강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다 가격화 해가지고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멍고의 무료 강의에서 보시면 한 번만 딱 들으시면 바로 다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1번이에요. 정오표에 제가 문제 수정했던 문제인데, 제가 노리고 함정을 파서 만들어 놓고, 제가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답을 쓰면서 제가 제 함정에 빠졌던,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또 함정에 빠진,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함정이 뭐냐면요, 일단 보험료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그 다음에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 개수, 지금 시설 작물이잖아요. 할증 개수, 그리고 단기효율 적용지수, 이렇게 구하는데, 보험 가액은 연간 생산비, 이제 원가호스 재배 계획이 있는데요. 연간 생산비 중에 가장 높은 60만원, 70만원, 생산비가 얘가 더 높죠. 70만원 더 높으니까 이 가장 높은 가지의 보험 가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 원래는 90, 이렇게 쓰게끔, 이게 함정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부보 비율이 90%가 있어서 굳이 수치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보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요, 보험 가액 대비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이기 때문에 얘의 90%인 441만 원을 곱하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다. 요렇게 쓰는 게 원래 함정이었고, 이제 이걸 의도해서 만든 문제였는데, 제가 풀이하면서도 제가 오히려 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안이하게 그냥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441만 원. 부호 비율이 나오면 항상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에 대한 비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보험 가입은 0. 보험 가입한다. 보험 요율은 0.1이고요. 그리고 부고 비율 할증 개수가 90%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효율 적용지수는 2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니까 3월 15일까지가 1개월, 4월 15일까지가 2개월, 5월 15일까지가 3개월에 6월 7일, 3개월 플러스 알파니까 4개월까지이고요. 4개월까지인 50%에, 그 다음에 2월, 3월, 6월이 포함되므로 2월, 3월, 6월 30%총 가산해서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현미경을 빠뜨렸는데, 이것도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단기율 할증 개수도 구해야 되고, 일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생산비 작물이 보험 가입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부보 비율이 90%라면 할증 개수가 1.1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도, 부보 비율 할증 개수, 부보 비율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도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5장 포도복숭아, 자두, 매실, 참다래, 포복자, 밤참대매 모두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매실, 참다래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그 1과목, 2과목은 사실 포복자 따로, 밤참대매 이런 식으로 밤참대매 5유까지, 5위장, 유자까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2과목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종합과수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포복자, 매실, 참다래로 묶었으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그 장에서 5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